여러분은 아직 전깃불이 흔하지 않던 시절의 밤을 기억하십니까?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면 마을은 금세 숨을 죽이던 때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이내 멎고 사람 발자국 소리는 해 지기 전까지만 허락되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그때는 밤이 정말로 어두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도 가로등도 없던 그 시절. 달이 없는 밤이면 손바닥을 코앞에 대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습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밤을 견뎠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옛 이야기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밤에서 시작됩니다. 1960년대 초반 산이 산을 겹겹이 감싸고 있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을에 가려면 먼저 읍내에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1시간쯤 비포장 산길을 덜컹거리며 달리면 버스는 멈춰 섰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사람의 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고갯길이 3개. 첫 번째는 흙길이 다져져 있어 그나마 수월했고, 두 번째는 가파른 오르막이라 중턱의 느티나무 아래서 쉬어가야 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험했습니다. 한쪽은 절벽이고 다른 쪽은 낭떠러지. 눈이 오면 며칠씩 마을이 고립되곤 했습니다. 그 세 번째 고개를 넘으면 마침내 마을이 보였습니다. 산과 산 사이 작은 분지처럼 자리 잡은 그 마을. 기와집이 7채, 초가집이 12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는 맑은 개울이 흘렀고 마을 뒤편에는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싸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대나무 숲 너머로는 더 깊은 산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노루, 멧돼지, 꿩이 살았고 가끔은 호랑이의 흔적도 발견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하루는 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쯤 첫 닭이 울면 집집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깃고 불을 지폈습니다.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남자들은 마당으로 나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 날씨를 점쳤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밥 먹으라는 소리에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잠시 마당에 앉아 별을 보다가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으면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밤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낮에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장독대에는 햇볕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된장독, 간장독, 고추장독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김치독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닭들이 모이를 쪼아대며 땅을 긁어벌레를 찾았고 수탈근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암탉들을 지켰습니다. 때때로 마을에는 행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지게에 온갖 물건을 지고 오는 행상인. 바늘, 실, 비누, 성냥, 소금, 설탕. 마을에서 직접 만들 수 없는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행상인이 오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있었지만 행상인이 전해주는 바깥 소식을 듣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잔치가 있었다는 이야기, 읍내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다는 이야기, 도시에서는 이런 물건이 유행한다는 이야기. 행상인은 보통 하루 묵고 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행상인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삶. 하지만 해만 지면 그 마을에는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도 어머니의 부름에 금방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좀 더 놀겠다고 조르던 아이들도 해질녘만 되면 순순히 말을 들었습니다. 닭들도 일찍 회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은 일찍 닭장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들도 짖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요란하게 짖어대던 개들이 해가 지면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마을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 등잔불을 켜는 소리, 저녁밥을 먹는 소리,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 마을 한가운데 다른 집들에 비해 조금 떨어진 곳에 허름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흙 담은 무너진 곳이 많았습니다. 마당은 잡초가 무성했고 장독대는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늙은 할머니와 갓난아기 단 둘이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김씨.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저 집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습니다.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라고만 불렸습니다. 생후 석 달쯤 된 아기. 할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만 조용했고 내려놓으면 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기에게는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기 어머니는 23세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진통 끝에 새벽녘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아기를 낳고 단 2시간 만에 여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그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30살의 사내 철수는 농사만으로는 살림이 어려워 도시로 일을 나갔습니다. 석 달만 일하고 올게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고 떠난 아들. 처음 2달은 편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3달째부터 편지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우체국에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경찰서와 읍사무소에도 알아봤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젖도 안 나오는 몸으로 하루하루 아기를 키웠습니다. 쌀을 갈아 미음을 쑤어 먹이고 따뜻한 물에 적신 헝겊으로 입을 적셔 주었습니다. 옆집에서 젖을 먹이는 산모가 있어서 가끔 그 집에 가서 젖을 얻어 먹이기도 했습니다. 아기는 약했습니다. 자주 열이 났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기 울음이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강보가 젖었거나 어디가 불편할 때 우는 울음. 하지만 해가 지면 아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아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안아도 울고 업어도 울고 젖을 물려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아기가 좋아할 만한 소리를 냈습니다. 까꿍하고 얼굴을 가렸다 폈다 했습니다.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우리 애기.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무언가를 느끼는 것처럼. 아기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딘가를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소리는 담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 애기 우네. 할매 혼자 키우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 동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몇몇 아낙네들은 할머니를 도와주려 갔습니다.
밥을 해다 주기도 하고 아기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계속되는 울음. 저녁밥을 먹다가도 울음소리가 들리면 숟가락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저 집에는 왜 저렇게 밤마다 우는 거요? 삼신할매께 빌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애기 몸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마을 어른들은 점점 그 집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군거림이 할머니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밥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컸습니다. 평소보다 더 절박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 왜 그러는 거냐? 아기를 달래봤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아기를 포대기에 들쳐업고 마루로 나가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음을 떠서 입에 넣어봤습니다. 아기는 뱉어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위에 누워보았습니다. 아기를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울음은 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할머니의 얼굴은 그림자로 반쯤 가려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냐? 할매가 뭘 잘못했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저녁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만. 에휴, 저 집 할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집 건너 집에서는 아낙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집 할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마을 이장 댁에서는 이장님이 담뱃대를 물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참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영감, 내일 산파 할매라도 다시 불러보시지요. 부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의 울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아기를 안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를 쐬면 괜찮아질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아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에구, 우리 애기. 할머니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의 울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마루를 오가고 부엌을 들락거리며 아기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좀 그쳐다오. 할머니는 지쳐서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호랑이 오겠다. 그 시절 어른들이 아이를 달랠 때 하던 말이었습니다. 호랑이 온다. 호랑이 와. 진심이라기보다는 그저 습관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말에라도 아기가 잠시 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기는 오히려 더 크게 울었습니다. 으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할머니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곶감. 겨울 동안 아껴두었던 곶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독대 옆 처마 밑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곶감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아껴두었던 곶감. 손님이 오면 내놓으려고 명절에 먹으려고 그렇게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곶감 하나를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곶감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표면에는 하얀 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곶감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곶감을 아기 앞에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애구, 너 계속 울면 곶감이 잡아간다. 아기의 울음이 잠시 작아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야. 지나가던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거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 거짓말처럼 아기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울음이 멎었습니다. 아기는 곶감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만히 곶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곶감을 아기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아기는 입을 벌렸습니다. 할머니는 곶감을 살짝 물려보았습니다. 아기는 곶감을 입에 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울음이 서서히 멎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나무 숲이 흔들리는 소리, 등잔불이 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개울물 흐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멎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살아났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그리고 아기를 다시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곶감을 입에 문 채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잤나. 우리 애기. 아기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집 담장 너머 어둠 속에는 그 모든 소리를 숨죽여 듣고 있던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늙고 배고픈 호랑이였습니다. 며칠째 굶주린 호랑이는 사람 마을로 내려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집 담장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호랑이는 담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뒷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구, 너 계속 울면 곶감이 잡아간다. 곶감. 호랑이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야. 지나가던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거라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그리고 다음 순간 그토록 요란하던 아기 울음이 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울음이 멎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곶감. 호랑이는 곶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기 울음을 한순간에 멎게 만든 그 무언가가 강력한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호랑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기는 위험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그날 밤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밤 호랑이는 다시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 집 근처에 다가가자 다시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곶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결국 그날도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호랑이는 계속 그 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이유로 물러섰습니다. 곶감이라는 그 정체를 모르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랑이는 결국 다른 곳에서 먹이를 찾았습니다. 산 반대편 다른 마을에서 닭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깨달았습니다. 그 집은 자신이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호랑이는 그 집 근처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마을 근처에서 짐승 피해가 뚝 끊겼습니다. 이상하네. 올해는 짐승들이 안 내려오네. 혹시 호랑이도 무서워한다는 곶감이 있는 저 집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곶감으로 호랑이를 물리친 할머니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사이 아기는 자랐습니다. 석 달이었던 아기는 어느새 돌이 지났습니다. 걷기 시작했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아기가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할매다, 우리 애기. 아기는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곶감을 꺼내던 그 순간 울음이 뚝 멎던 그 고요함. 그리고 담 너머에서 느꼈던 그 기처.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담 너머에 호랑이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호랑이가 곶감이라는 말에 물러갔다는 것을.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진짜 곶감이 호랑이를 물리친 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호랑이를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를 다 키우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곶감과 호랑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손자에게 또 그 손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았습니다. 곶감이 호랑이를 물리친 게 아니라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호랑이를 물리친 거요. 무서운 건 크기나 힘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요. 때로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요. 힘으로가 아니라 지혜로. 그 마을은 이제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집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아있습니다. 할머니의 곶감과 호랑이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밤이 깊어지면 조용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작은 곶감 하나가 큰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크기가 아니라 모르는 것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